안녕하세요. 리딩게이트 김용환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그죠? 오늘 축구도 있는데 참 열악합니다. 시간도 많이 늦고. 그래서 오늘 얼마 안 들어오시겠다 지금 제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들 많이 들어오시네요. 들어오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잠깐 저희 캘린더 먼저 좀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이번 캘린더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저 동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아주 많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데,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영어 독서 기록장 이렇게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날 읽은 책들을 여기 캘린더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나 한 권 읽었다, 두 권 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권 읽었는지를 이렇게 다 여기다 하고, 누적으로는 내가 지금 몇 권 읽어간다라고 그래서 자기 권수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 해놨어요. 보통의 캘린더, 뒤에 보면 그림도 예쁘지만 특이한 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 한 1000개를 넣어놔서 우리 애들 1년 동안 1000권 정도 읽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오늘 늦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할게요. 오늘 이 캘린더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갖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 도치맘 지금 저희 거 이용하시는 분들, 오늘 지금 공구 기간인데 공구 참여하시면 오늘 제 설명 들으시고, 야, 나 이거 좀 같이 이용하고 싶다 해서 공구 참여하시면은 이거는 기본 사은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 혹은 기존에 이용 안 하는데 저 달력만 갖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리딩게이트 카페가 있어요. 저희가 아마 20일경, 2월 10일경 명절 지나면 저희가 이벤트를 할 거예요. 이 달력을 가지고 지난번 우리 도치맘 행사했던 것처럼 여기에다 그날 책 읽은 거, 혹은 도치맘 행사했을 때 먼슬리 리포트 여기다가 올리면 저희가 또 좋은 상품 선정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아이들 독서 습관 잡아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도치맘 라방 들었어요 하고 신청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쪽지 남겨주세요. 쪽지 남겨주실 때 주소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치킨이 될지 하여튼 간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건데, 지난번 마이크 저희가 한번 드렸죠. 이번에는 좀 간식거리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저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도치맘 라방 봤다라고 신청을 하시고, 이거 지금 저희가 한정으로 해놓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달라고. 근데 지금 학원에는 저희가 권당 3,500원인가 4,000원인가 저희 거의 원가 수준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스티커가 한 10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좋고 원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애들이 갖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만들겠지만, 올해는 물량이 많지 않지만 우리 항상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도치맘 회원분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오늘 라방 참여하신 분들 기회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쪽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00분이 넘었군요. 자, 오늘 제목은 연령과 레벨에 따른 올바른 영어 독서 지도 가이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게이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사용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좀 혼란스러워 하셨던 어머님들께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치맘 그 카페 회원분들처럼 같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의 고민, 그 저희한테 많이 들어온 고민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해법을 좀 제시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시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과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구매하고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셨는데 시간 잘 잡은 것 같군요. 저는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뭐 100분도 못 드시겠다 그랬는데 벌써 200분을 훌쩍 넘으시네요. 우리 도치맘 어머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리딩게이트를 이용을 하실 때 어머님들이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내가 뭐 소문은 들었는데, 그리고 이걸로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이가 좋아한다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우리 아이한테 학원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이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다들 성공했다는 분들이 독서에 전념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나도 이거 한번 학원 보내지 않고 한 1년 정도 독서에만 한번 전념을 해서 할 것인가, 요거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하시면 학원과 병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리딩게이트를 해가지고 1년 동안 했다고 해서 허송세월을 보낸 거는 아닙니다. 한 만큼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버든이 좀 많이 가잖아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저런 독서 달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애한테 한번 독서를 한번 시켜보겠다, 그래서 애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한번 전념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요. 레벨 테스트를 하면 어머님들 성향,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율 선택권을 주고 그냥 하루에 포인트만 이렇게 몇 포인트씩 올리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아이들도 자기가 레벨 테스트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레벨 이상의 책만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이 높은 레벨, 자기 레벨 위주로 가되 때로는 더 낮은 레벨에 가서 위로도 바꿔오고 자신감도 좀 키워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할 수 있게 어머님들이 생각을 그렇게 유연하게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착을 해서 그런 거를 어머님들이 조금 좀 누그러뜨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2A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넌 2A를 할 수 있는데 2A만 계속하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뭐 가끔 뭐 1C 갔다가 오고 뭐 KC도 갔다가 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레벨의 책도 넘나들면서 때로는 엄마 나 높은 레벨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럼 그래 3A도 한번 가봐. 이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아이들을 지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들 올라오셔서 들어오셔서 아까 그 이벤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벤트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끝날 때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애들 스티커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다이어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다이어리 스티커가 1000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캘린더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1000권의 책을 읽는데 활용하시라고 만드는 저희 캘린더니까, 이 캘린더 신청하시면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다 배송해 드리도록 한다고 제가 이벤트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별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설계하면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부 한 5살 정도부터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5살, 6살 정도 되면 이제 시작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4살부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프리K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4개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알파벳을 익히는 과정, 그 다음에 파닉스를 익히는 과정, 그 다음에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사이트 워드, 빈출 어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익혀야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사이트 워드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제 스토리랜드라고 그래서 구나 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준비, 맷집을 키우는 단계가 프리케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딱 포인트를 받는 거는 2번씩만 포인트를 받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프리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알파벳부터 파닉스를 차근차근 읽혀 가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워크북이 다 유료였죠. 아이고. 네, 여기 제 방인데요. 이렇게 워크북이 하나하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워크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이런 워크북이 다 한 권에 7,500원 정도 됐는데, 어머님들 중에 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아마 2월 15일경쯤 될 것 같아요. 2월 15일경이면 아이들이 파닉스 하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어머님들이 다 출력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다지는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 내에서 다 출력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구입 안 하셔도, 저희 워크북 구입 안 하셔도 다 출력해 가지고 프리케이 정도는 다 이렇게 집에서 다지는 학습까지도 다 가능하게끔. 그래서 프리케이만 해도 한 20권 정도로 돼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어머님들이 다 그대로 출력해서 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아마 한 2월 15일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프리케이를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하고 그거를 워크시트로 한 번 더 이렇게 다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크시트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써보는 것에 좀 흥미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럴 경우에 가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 아이는 굉장히 좀 잘 습득을 하는 것 같고 재밌어 한다 그러면 방해하지 마시고 그 워크시트를 꼭 하라고 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면서 저희 거에 노출만 되고서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성향, 능력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몇 살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엄마 했다는 대로 우리 애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도 충분히 재미있어 하고 잘 따라가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우리 애는 한번 좀 다지는 학습이 필요하고 지금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워크시트 이용해서 가시는데, 되게 이 프리케이를 하는 과정이 아이들의 탄력이 붙으면 빠르게 가는 아이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어학원에 가도 파닉스를 1년 정도 하잖아요. 물론 그게 파닉스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사이트 워드나 뭐 작은 스토리들 이렇게 하는데 보통 1년 정도 가는데, 1년 정도 잡으면 느긋하게 가셔도 돼요. 저희 회차가 한 206회차 정도 돼요. 206회차 정도 되는데 뭐 하루에 3개씩 간다고 그러면 한 뭐 70일 정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한 번 해서 모르니까 한 2번 정도 가신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2개 정도씩 한다고 하면은 한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가시면은 어떨까 싶고요. 그 프리케이를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씩 할 때마다 1포인트씩이기 때문에 1포인트씩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점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머님들이 칭찬과 아이들이 계속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리케이는 애들이 게임인지 뭐 학습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갈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제 조금 잡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푸시를 가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하나 하고 칭찬받고 뭐 2개 하고 칭찬받고 랜드 하나를 끝나면은 엄마들이 또 맛있는 거를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적당한 성과 보상을 해주시고, 그래서 영어 하는 게 재밌네 라는 이렇게 영어를 접하는 태도를 길러주시는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가 프리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파닉스까지만 끝나고, 아까 랜드가 4개라고 그랬죠. 알파벳, 파닉스, 사이트 워드, 스토리랜드 이런다고 그랬는데
빠른 아이들은 그냥 알파벳하고 파닉스 한 다음에 엄마 나 그냥 책 읽어도 될 것 같아 하고 바로 K레벨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KA, KB도 또 다시 한번 뭐 사이트워드나 이제 작은 스토리랜드를 좀 반복하는 그런 챈트도 이렇게 같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K레벨의 책들로 넘어가는 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면은 꼭 다 밟고 가지 않아도 가니까 애들이 한번 프리K를 하는 도중에 나 K레벨 가서 한번 해보고 또 가서 해보더니 엄마 나 K레벨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가시게끔 하면은 괜찮습니다. 어머님들 뭐 여기에서도 막 이렇게 이빨 빠지는 거 막 싫어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어머님들 성향이 그런데 그걸 애들한테 강요하지는 마세요. 애들이 영어를 하면서 건너뛸 수 있으면 그냥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틀렸는데 어떡하나 큰일 나는 것처럼 어머님들 막 우리 애 좀 모자라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쭉 계속 좀 노출을 좀 해주시면 애들이 익숙해서 잘 적응을 하니까 우리 애가 단계를 다 차근차근 밟아가야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도전적인 아이인지 불안해하는 아이인지 그런 아이 성향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요 밀당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단계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만든 이런 캘린더, 이런 스티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날 한 거를 이렇게 몇 개 했다라고 이렇게 다 스티커 붙여주고 누적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 붙이는 재미라도 있어야 아이들이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다 붙이면 우리 애한테 뭘 선물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적당하게 성과 보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어머님들 이 독서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이 파닉스 단계부터 아니면 프리K 단계부터 하루에 2권씩 하면 1년에 730권을 하게 되고요. 하루에 3권씩을 하면 1000권을 하게 됩니다. 1000권, 2000권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막 아득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저께도 저희 그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하고 그 미팅을 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얼굴을 봤는데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대상을 2번이나 받았대요.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1년 회원 가입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 거 대상을 2번이나 받으면 태블릿 PC 한 번, 게임기 한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이상을 받은 데다가 거기에 또 1년 이용권, 6개월 이용권을 받으시니까 이제 포인트에 10,000포인트냐 20,000포인트냐에 따라서 그래 보니까 조금 본인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받아갔다고 막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 어머님 말씀이 우리 애가 스피킹을 잘하는 줄을 몰랐는데 가서 인근에 있는 레벨 테스트를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았는데 막 깜짝 놀랐고 작은 도시여서 아주 소문이 자자했대요. 학원은 다니지 않는데 아이가 영어의 모든 능력이 이렇게 골고루 갖춰져 가지고 아주 회자가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네, 자 유치 초등 그렇게 가고요. 이제 K레벨에 가면은 자 그냥 이것만 이용하실 때는 K레벨은 하루에 5권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게 완벽하게 막 암기까지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5권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야무지게 하고 3권을 할 거냐 그냥 아이 성향에 맞춰서 설렁설렁 가더라도 5권을 하게 할 거냐 그거는 그 어머님들 선택인데 가끔 가다가 워닝은 주세요. 너 이렇게 가면 레벨업해서 힘들걸? 뭐 이렇게 워닝을 좀 주시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나가면서 영어에 노출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레벨업을 했는데 1A를 갔어요. K레벨은 어느 정도 레벨업을 잘 합니다. KA, KB, K스는 다 레벨업을 하는데요. 레벨업을 했어요. 1A 올라갔어요. 케이스에서 1A의 갭이 좀 큽니다. 1C에서 2A의 갭이 큽니다. 2C에서 3A 갭이 큽니다. 이게 각 레벨마다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1학년 과정 가면 아이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K레벨의 책을 야무지게 다지고 온 아이들은 1A에 가서 잘 소화를 하고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고 아, 죄송합니다. 설렁설렁하고 넘어간 아이들은 레벨업해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어머님들이 또 이제 묘수가 필요한 거죠. 야, 우리가 KC 레벨을 너무 하찮게 본 것 같아. 너무 대충 한 것 같은데 우리 한 20권 정도만 다시 한번 가서 복습을 하고 달달달 암기할 정도까지 좀 보고 오자. K레벨에서 1레벨로 오면은 책도 어려워지지만 학습 단계가 확 어려워집니다. 그냥 단어 듣고 단어만 찾던 단계에서 스토리를 듣고 이 사진을 주고 이게 뭐 하는 거였지 하고 물으니까 애들이 KC 레벨처럼 그냥 대충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걱, 이거는 1학년이 되니까 이만큼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걸 애들이 체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애들이 알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K레벨을 할 때는 학원에 다니면은 하루에 한 2권, 뭐 3권 이렇게 2권, 3권 하면은 1시간 정도면 돼요. 보통 20분 정도 잡으면 되니까 애들이 놀면서 하면은 조금 한 30분 걸릴 수도 있지만 보통 한 20분 정도 잡으면 한 2-3권 한다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5권 정도 해도 한 2시간 반 요 정도면은 애들이 할 수 있습니다. K레벨 할 때는 반드시 큰 소리로 따라 읽게끔 하시면 됩니다. 저희 K레벨에서는 항상 리슨 앤 리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애들이 큰 소리로 따라 읽게끔 어머님들이 자꾸 취업을 좀 해주시면 되고, 총 이북이 325권이에요. 책이 페이퍼백이 78권 있고요. 이북 325권도 석 달이면 다 한번 훑을 수 있어요. 뭐 하루에 뭐 3권씩만 한다고 그래도 석 달이면 다 한 번씩 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다 한 다음에 뭐 반복을 하셔도 좋고, 아이들이 위에 가서 잘 할 수 있으면 다시 또 나가도 좋습니다. 다독이 더 훨씬 더 아이들이 진행하는데 흥미를 더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자꾸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꼭 아이들이 다 어머님들 기대대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포인트가 적어서 잘 안 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 포인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지모드, 풀모드, 포인트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좋을까, 교육적인 효과도 작고 아이들의 영어 실력 동기부여도 좀 잘해줄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레벨에는 지금 저희 무비북을 다 해놨습니다. 무비북이어서 아이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무비로도 이렇게 같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자막이 없죠. 자막이 없으니까 이 무비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K레벨을 다 하고 1레벨로 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애들이 잘 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자, 무비북을 한번 이렇게 보라고 하면서 애들이 어느 정도 아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무비북을 같이 좀 활용하시면은 네가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반복하시고, 자, 그래서 뭐 무비북까지 한 애들은 다시 또 스티커 하나씩을 더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이책 이북과 무비북을 같이 잘 활용하시면 K레벨을 쉽게 랜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레벨 1레벨도 뭐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뒤에 학부모님들이 질문한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도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서 할 거면 하루에 3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많이 읽은 아이들은 뭐 5권까지도 하는데요. 하루에 3권 정도 한다고 그러면 1레벨 정도는 완전히 하는데 한 30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권 정도 하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도 큰 소리로 따라 읽게끔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애초에는 다 얘도 1레벨도 리슨 앤 리핏을 다 해놓게끔 했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을 굉장히 잘 따르는 아이여서 우리 애는 1레벨도 리슨 앤 리핏을 좀 K레벨처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서 저 도치맘 회원인데요, 우리 애들은 1레벨도
K레벨처럼 리슨 앤 리핏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 판으로 옮겨 드릴게요. 저는 리슨 앤 리핏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애들이 큰 소리로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포인트 따는데 혹은 애들이 싫어한다고 자꾸 저희를 무언의 압박을 많이, 아니 무언이 아니죠, 유언의 압박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1레벨은 지금 리슨 앤 리핏을 그냥 저희가 없는 걸로 하고 있는데 기능은 다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큰 소리로 따라 읽으라고 하니까 잘 따라 읽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리슨 앤 리핏 반에 저희가 넣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북이 400권 됐어요. 지금 계속 뭐 추가하고 있는데 이북 400권도 한 3, 4개월이면 모두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레벨부터는 페이퍼북을 좀 병행해서 읽도록 서서히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레벨에는 이제 그림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림책으로 애들이 이제 종이책을 살살 접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책을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하는데 요즘 공공도서관에 가면 혹은 영어 책 대여점에 가면은 저희 책 리스트,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책 리스트 있고요. 아니면 홈페이지 가면은 다 커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에서 우리 애가 읽을 만한 책들을 가서 책을 빌려다가 같이 읽는 거, 요거를 좀 적극 권합니다. 책 빌리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어머님들 뭐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애들이 공부하는데 어머님들이 책 정도는 빌려다 주셔야죠. 그걸 낙으로 생각하셔야죠. 그죠? 저희 거를 1000권 2000권 막 해서 이번에 저희 슈퍼스타 선발대회에서 뭐 선발된 애들도 그렇고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책 빌리라는 게 굉장히 귀찮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책 떼기가 힘드는데 그게 본인의 커다란 낙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시키고 싶은데 편안하게 그냥 이북만 해주고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발품이라도 팔아서 우리 애가 읽을 책을 이렇게 좀 내가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애한테 책을 좀 이렇게 주시면 서서히 페이퍼백에 거부감이 없어지면 아이들이 책을 즐기는 아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책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레벨들이거나 아니면 챕터북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잘 접하게 되니까 종이책을 여기서 이제 그림책을 좀 서서히 이렇게 권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책을 선정을 하실 때 수상작들 굉장히 좋아요. 애들한테 책을 빌려서 읽게 할 때는 반드시 글자에 집중하게 하지 마시고 그림책이나 칼데코상 받은 것들, 요즘 뭐 뉴베리상 받은 것들도 저레벨에서도 뭐 1레벨도 뭐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그림이 좋은 칼데코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접하게 할 때는 아이들의 시선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머물게끔, 그림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책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막 이벤트나 이런 포인트에만 집중돼 있다가 저희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들의 정서를 이렇게 좀 순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페이퍼북을 요 1레벨부터는 좀 많이 노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30분 지나갔네요. 아유. 자, 2레벨.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독서가 가능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로 2-3권 이상 마음대로 읽게끔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때부터는 레벨 상관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책을 즐길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가 읽다가 힘들면 K레벨 가서 야, 내가 프리-K부터 왔는데 K레벨 가서 책을 읽고 오니까 야, 이건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껌이 됐네 하고 자기가 위로받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읽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장르 가리지 말고 애들이 좋아하는 책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레벨업에 신경 쓰지 말고 다양한 책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책들 중에 어머님들이 구할 수 있는 책들은 다 읽고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기가 레벨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영어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레벨에서 많은 책을 다 읽고 가면
사실 3레벨이 제일 머무는 기간이 길어요. 3레벨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3레벨을 굉장히 빨리 쉽게 갈 수 있어요. 그게 2레벨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아이들이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어를 이제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번에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카페 계신 어머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그 홍보 모델인 소담이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들하고 가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혹은 뭐 레벨 테스트 받으러 학원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다 외국에 살다 온 줄, 뭐 발음이 좋아서 외국에 살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식 영어 공부를 한 애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구사하는 단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이렇게 탄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그런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해외에서 좀 자랐나 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소담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또 어머님 한 분도 얘는 단어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구사를 하고 뭐 해외에서 많이 사는 것처럼 아주 배경 지식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그러는데, 독서의 힘입니다. 독서의 힘이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인성이 좋은 아이들로 커가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수확이 저는 아이들의 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뭐 스카이캐슬 장안의 화제이기도 한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 집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를 옆에서 어깨 너머로 한두 편? 뭐 요 정도 살짝 봤는데,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흘러가는 게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그런 이만큼 치열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봐라,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요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자기들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은 도와주는 거지, 그런 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게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많은 독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치동의 문예원이라고 아시죠? 그 문예원 대표님하고 저희가 그림책 읽기 학회를 하나 해요. 그런데 문예원에 계시는, 거기도 뭐 한 3살 때부터 예약해 놓으면 한 3년 걸린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거긴 이제 저하고 잘 통하는 게, 저는 영어 독서지만 그쪽은 이제 한글 독서죠. 그런데 원장님 말씀이, 대표님 말씀이, 최근에 와서 보니까 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애들이 막 나대는 애들만 많고 그랬는데, 요즘에 애들이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잘 갖춰진 애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희망을 봤던 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갑자기 큰 자유를 주다 보니까 뭐 이런 갑질 문화 이런 것들에 막 굉장히 민주주의가 좀 덜 성숙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판을 좀 치다가, 이제 서서히 좀 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사람들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시민의식이 생기고 좀 그러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대치동의 문예원에 오는 엄마들을 이렇게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상당히 예의 바르고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하고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셔서, 저도 오늘 아주 학회를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글 독서가 됐건 영어 독서가 됐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양과 매너를 같이 겸비한 훌륭한 인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민 사례를 통한 독서지도 가이드로 넘어갈게요.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알파벳 파닉스 학습했는데 물어보면 모르는데 어떡하냐, 지도 방법이 잘못됐냐, 아이가 물어보는데 단어 뜻이나 한글 해석을 알려줘도 되냐, 영어 독서로 언어의 4대 영역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냐, 레벨업 후 어려워졌는데 그대로 진행해야 되느냐, 학습 퀴즈가 많아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 다 풀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좀 추린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좀 사례별로 좀 해보겠습니다. 더 있군요. 영어 거부감 있는 아이에게 영어를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 이거는 저희 그 스태프들이 저희 카페나 전화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오시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고학년이 되어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냐, 학원 안 다니고 영어 독서만 하는 게 낫냐, 학원과 병행하는 게 낫냐, 이북과 피북의 독서 밸런스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7세 프리K 레벨을 하는데요. 알파벳 랜드 복습 포함해서 2개, 워드랜드 1개씩 하는데, 포스터 보면서 알파벳 물어보니 대답을 잘못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대로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게 맞을지,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라고 그랬는데요.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언어 쪽으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좀 확실히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알파벳 랜드 뭐 복습 포함해서 2개 하고 워드랜드도 1개씩 한다고 그러면 7살이면은 그 과중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포스터 보고 알파벳 물어보니까 조금 못해서 좀 충격이었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워크시트도 다 해드린다고 그랬죠. 아마 2월 15일경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알파벳 랜드를 했는데 애들이 사실 온라인으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모를 수 있어요. 복습을 한다고 해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씩 자기가 그 써보면서 다지는 학습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월 15일부터 오픈해 드리는 그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한 번씩 더 다지게 하다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또 7살짜리예요. 아이가 한글로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자, 어떤 뜻인지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K레벨하고 1레벨까지는 어머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잘 모르면 흥미를 가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조금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냥 즉문즉답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그 비슷하게 언저리를 이렇게 맴돌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끔, 게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모르면 한글로 해석해 달라고 하면 해석해 주세요. 근데 애들이 그게 습관화돼서 뭐 300권 할 때까지 계속 그런다 그러면 이게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공부하는 게 돼버려서 그럴 텐데, 애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어떻게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되 막힌 거니까 지금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흥미를 잃지 않게 하려면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 가르쳐 주고 2개 가르쳐 주고, 가르쳐 줬던 거를 또 물으면 한번 해줬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책에서 나왔었지 라고 하면서 어머님들이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어 내게끔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오래 기억에 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K레벨 할 때는 특히 어디를 눌러야 뭐 한글 단어 뜻이 나오고, 어디를 눌러야 스토리가 나오고, 어디를 눌러야 무비북이 나오고, 어디를 눌러야 학습을 하고, 어디까지 가야 포인트를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애들하고 같이 조금 해주시면 아이들은 조금 커가면서 독립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엄마한테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 성장할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옆에서 좀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세부터 영어책 읽어주고 아이가 좋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읽고 있다고요. 7세네요. 지금 1A예요. 굉장히 잘하네요. 7살인데 미국 초등학교 1학년 레벨이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영어 유치원 1년, 폴리 1년 다녔어요. 리딩은 리딩게이트로 할 건데 쓰기나 회화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화상영어도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네, 화상영어 병행해도 괜찮죠. 아이가 좋아하면.
기본은 아이가 좋아하면입니다. 쓰기 회화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이제 좀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아이가 2레벨 가기 전까지는 좀 더 많은 책을 읽히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애들이 2레벨 정도 가야 글쓰기도 가능해요. 물론 1레벨 때도 가능하죠. 그렇게 훈련시키는 학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낼 정도 되려면 저희 레벨로 2A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벨에서 글쓰기가 나오는 게 2A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많은 책을 읽어서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하고 영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A 정도까지 가서 책을 즐기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쓰기다, 회화다 별도로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다 갖추게 됩니다. 저희 카페맘 어머님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영어 스피킹을 잘하는 줄 몰랐대요. 지금 2만 점 정도 됐으니까 한 2,000 몇백 권 정도 됐겠죠. 2,000 몇백 권 정도 읽었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애가 셋인 어머님이신데요. 애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뭐 저학년 이렇게 되는데 셋 다 엄마표 영어로 저희 거를 이렇게 쭉 애를 키우시는 분인데 이제 중3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 걸로는 책을 많이 읽어서 한 2만 포인트 돼서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받아봤는데 아이가 영어로 말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대요. 그게 축적의 힘인 것 같습니다. 축적이 될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조금 불안하고 좀 흔들릴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1,000권, 2,000권 읽어서 만점, 2만 점까지 간다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스스로 다 갖추게 된 아이로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를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8세, 1C로 시작해서 현재 2A예요. 1C는 거의 만점 아니면 95점 나오다가 2A 되자마자 객관식은 다 맞고 쓰는 문제가 처음으로 실패가 나왔어요. 갑자기 확 어려워지니 딸의 의욕이 상실되네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레벨과 1레벨의 가장 큰 차이는 타이핑이 있고 타이핑이 없고예요. 1레벨까지는 전부 다 멀티플 초이스죠. 그래서 아이들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2A부터는 그렇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죠. 리스닝을 하더라도 그냥 듣고 멀티플 초이스로 객관식으로 선택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2A 되면은 다 거기다 쳐넣어야 되죠. 갑자기 좀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아이들이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좀 실패도 맛보게 되죠. 맨날 95점 만점 이렇게 나왔다가 60점 막 70점 페일해서 점수 못 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속상합니다. 그거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애들이 가서 벽에 부딪히고 와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디프레스 돼가지고 나 이거 하기 싫어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디프레스 된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잘 해주실지는 어머님들이 애들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2A는 그만큼 네가 노력해서 레벨업을 해왔기 때문에 얻은 자랑스러운 상표인 거죠. 그 인정을 받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도 잘하려면 1A, 1B, 1C에서 해왔던 것처럼 일종의 그런 수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가 2A에 와서 2C까지 가려면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조금 힘들지만 한번 견뎌보자. 그리고 아마 이번은 첫 번째라서 패스를 못했지만 다음에 두세 권 하면은 아마 패스는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견디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시련은 아이들이 뛰어넘어야 되지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서 맞아보고 넘어져보고 하면서 맷집을 키워가야 자기들 나름대로 경쟁할 수 있고 스스로 자립심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벨 테스트 2A 와 8살인데요 2A 나왔고 책은 잘 읽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터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질리할까봐 걱정인데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넘어가야 할까요? 장단점이 있죠. 저희들도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논의를 합니다. 우리 거 문제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3월 달부터는 지금 뭐 원레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저희 걸로 좋은 성과를 받아온 어머님들은 또 반대이십니다. 아니, 리딩 게이트는 이렇게 깐깐하게 애들한테 복습하고 다 듣고 넘어가게 하니까 애들이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다 하게 되는데, 너무 쉽게 넘어가게 하면 그렇게 시류에 영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견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제 애들을 생각하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엄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어머님들이 애들한테 빡세게 시키려고 하지 않고 애들을 못 이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애들이 어느 정도는 여기서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 지금 모든 문제가 너무 많으면 그 2레벨이면은 이지 모드를 선택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지금 2레벨 이상에서 그 이지 모드를 하면 포인트가 30%가 너무 적다고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좀 많이 하시고 개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니까 정확하게 비율대로 50%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고요. 왜냐면 뭐 타이핑 나오는 단어 외우는 거나 리스닝에 타이핑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해야 실력이 많이 느는데, 그게 그 소홀히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애들은 쉬운 쪽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30%는 조금 야박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40% 정도로 좀 해볼까? 뭐 그래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좀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2A 이지 모드로 했다가 다시 두 번째 할 때는 풀 모드로 하니까,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이지 모드로 가볍게 이렇게 가게 하시고, 이제 조금 적응이 되면, 그리고 저희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상을 받을 욕심을 내면 그 다음에는 풀 모드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건의가 들어온 게, 예전에 저희가 이지 모드 풀 모드로 하기 전에 풀 모드로만 했던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은데 이지 모드가 안 되죠. 그것도 역시 풀 모드로만 해야 되니까 애들이 복습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지금 이지 모드 풀 모드로 하기 전에 지금 명예의 전당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겠죠. 그런 아이들이 그 풀 모드로 했던 아이들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이지 모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일단은 좀 쉽게 이지 모드로 갔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풀 모드로 이렇게 가게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9세 1A 레벨이네요. 영어 사교육 없이 어릴 때부터 한글 동화책, 영어 픽처북, CD, DVD 노출 많이 해줬지만 라이팅은 시켜본 적 없는데 스스로 영어 일기를 써왔어요. 기특한데 한글 일기와의 순차가 좀 있나 보죠?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1A 영어 일기 쓰지 말게 하십시오. 써왔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뭐 저 같으면 1A면은 글 쓰는 부담을 아직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영어 독서를 지도하는 전문 어학원들, 예전에 그 리딩타운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리딩스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맨 처음 시작하는 게 1C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1C 되기까지, 2A 되기까지는 그만큼 영어에 노출시켜서 영어를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좀 읽게끔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을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네. 12시 20분이네요. 그래서 수준차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2A 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그 책을 좀 많이 읽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거부감 있는 아이에게 영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를 조금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게,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는 어머님들이 너무 좀
강요를 많이 했거나 너무 전통적인 방법으로 애한테 막 그 과제를 부여하고 하게끔 했거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한번 해보시고, 일단 한글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한글책을 많이 읽게끔 해주신 다음에, 지금 10세네요. 그죠? 10살이면 한 3학년 정도 될 텐데, 한글책을 많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이만큼 재밌는 책을 한번 노출시켜 주게 되면 한글책 좋아했던 애들이 영어책을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영어책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니까, 그 영어 거부감이 있었던 그 원인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셔서 애하고 진솔한 대화를 좀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제가 저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영어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셨으면 그거를 조금 해소하는 쪽으로 풀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파닉스 책 읽고 타사 영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1년이 전부인 초4예요. 현재 케이스 레벨 눈으로 읽고 따라 읽고 단어 외우기 시키고 있고, 아이가 욕심내서 더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네, 눈으로 하더라도 케이스 레벨이면 11살이면 좀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읽어서 지금 애한테 다른 거를 욕심내서 막 하게 하는 것보다는 레벨업을 할 만큼 자꾸 읽으면서 레벨업을 이렇게 해주시고, 타사 영어 애니메이션은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계속 노출시켜 주시면서 독서, 애니메이션과 독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애들한테 영어 노출시키는 거 굉장히 좋고요. 좋은데 애들이 스스로 영어로 된 것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으니까, 애한테 애니메이션 노출시켜 주시면서 책도 정기적으로 하루에 목표량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조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 때부터 리딩 게이트 하면 방과후 했는데 방과후 영어 레벨이 없어 학원을 11살이네요.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포스인데요. 포스인데 얘한테 꼭 학원이 굳이 필요할까요? 제가 볼 적에는 얘한테는 4C까지 갔으면 영어책을 많이 좀 더 읽어서, 사실 4C, 5A 정도면 사실 수능도 거의 문제없는 수준이거든요. 얘네들한테는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은 이렇게 영어 리딩 레벨이 높은 아이들끼리 같이 모아서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디베이팅을, 서로의 생각을 영어로 나눠주는 그런 단계의 학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4C 레벨이면은 정말 이제 사람의 감성을 다룬 그 뉴베리 수상작들, 이런 것들을 읽고 아이들한테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조금 좀 발전시켜 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글 어휘력이 걱정된다고 그러면 한글책 같이 읽게 해주세요. 한글책, 영어책 가리지 말고 같이 읽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학생 학부모님들 애니메이션만 조금 해보고 시작해도 있지 않을까요? 자, 저희가 개포동에서 영어 도서관을 운영을 할 텐데요, 중학생 애들이 와서 영어 독서를 시작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K3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얘네들은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어학원 가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제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영어 독서를 시작하면 인지 능력이 그만큼 높아져서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2레벨까지는 쫙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노출 안 됐던 아이들을 어디에 가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 힘드시면 집에서 규칙적으로 쭉쭉쭉쭉 이제 빼서 한 2레벨 정도 가면, 2레벨이 거의 중학생 수준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내신이 문제없는 수준 2B, 2C 정도까지는 애들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레벨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레벨 정도 나오면 애들한테 좀 더 빡세게 좀 책을 읽어서 2레벨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이제 자기가 많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네, 피북, 이북은 편하죠. 그래서 애들이 피북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피북을 노출시킬 때는 재밌는 그림책을 좀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글밥이 적으면서 그림이 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피북이 포인트가 더 높은, 저희가 이북하고 피북하고 같이 놓으면 피북의 포인트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한테 그림책부터 이렇게 서서히
좀 노출시켜 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좋고 온라인 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이 질감이 훨씬 좋고 컬러감도 훨씬 더 좋네 라고 애들한테 어머님들이 계속 그렇게 강조를 좀 해주시면서, 그러면 애들이 피북도 그림도 좋고 이렇게 피북에 대한 이제 선호도를 애들이 갖추게 될 거니까, 피북과 이북은 1레벨부터는 피북 노출시켜 주시고요, 2레벨부터는 저는 책장을 넘기면서 보다 많은 그 책들을 좀 읽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고 싶은데 참 그렇네요. 누가 이렇게 훈훈한 말씀을, 엄청 잘생기셨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 화면은 못 봤는데요. 지금 올라온 질문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원A랑 KC 갭이 큰데 그 사이를 어떻게 메꾸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KC 같은 경우는 좀 무비북이라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가면 아이들이 원A에서 조금 큰데, 원A는 제대로 듣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원A에 힘들려 하면 케이스 레벨 책을 한 30권 정도 딱 선정을 해서, 자,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리슨 앤 리피트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A로 가보자. 혹은 자, 우리 케이스에 있는 무비북 한번 읽어보는데 너 듣고 이거 이해 못하면은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가자 라고 해서 무비북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이랑 리스닝이 인풋인데 혹시 리딩만으로도 아웃풋이 가능할까요? 자, 저희가 아웃풋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의 서머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머리는 아이들이 책을 읽어보고 아이들이 요약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자, 아이들이 책을 한번 저희 리딩 게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을 한번 읽고 끝난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되는, 책을 2번 읽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2번 읽는 효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음 라이브 방송이 또 연장돼 있나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이거 해소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 책을 읽든 영어 책을 읽든 한 번씩 읽고 요약해 보는 훈련, 이게 아이들한테 좋은 아웃풋을 내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2 KC를 따라 읽는데 발음이 엉터리라 지적해주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놔둘까요? 일단은 많은 관여를 안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애들이 따라 읽으면서 조금씩 하면 그렇게 질책성으로 하지 말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살짝 너치라고 그러죠. 살짝 관여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요. 사무실 언제 계시냐고. 저 사무실에 가끔 있어요. 많이 있어요. 8세 쓰기 지도 팁 말씀드렸죠. 8세 2A 레벨 가기 전까지는 많이 책을 읽히셔라. 제가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마칠게요. 오늘 질문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 배분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네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조만간 만나볼 기회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설명 들으시고 괜찮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공구 진행 중이니까 공구에서 열심히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캘린더 필요하신 분들 저희 쪽지 보내시고, 쪽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캘린더 발송할 테니까 쪽지 보내실 때 주소 같이 보내주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요. 네. 댓글들이 많이 왔어?